제가 한번 제 거를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를 과연 받는지. 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받질 못하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빡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게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빨리 모아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럼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면 뭐 가장 많은 대답은 빨리 돈을 모으고 싶다는 거죠. 네. 빨리 돈을 모으고 싶어서 재테크를 하고 싶다고 하셔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은퇴 이후에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이게 결론이 거의 지어집니다. 특히나 40대 초반, 50대 초반 요 정도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노후로 목적지가 거의 정해지다시피 하십니다. 자, 뭐 그럴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60세, 65세 정도의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뭐 90세, 뭐 100세까지 소득 없이 살게 돼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65세에 은퇴를 하고 90세까지 내가 소득이 없이 생활을 한다면 그 기간이 결코 적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40대, 50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게 노후 준비 같아요. 자, 우리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연금. 네, 연금을 준비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기본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죠. 네, 국민연금.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이 있죠.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또는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입을 해야 되는 퇴직연금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내가 개인이 가입을 하는 개인연금이 있겠죠. 네, 개인연금. 그래서 기본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다 준비를 한다면 정말 걱정 없는 노후가 되겠죠. 예.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과연 최소 두 가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지. 네. 첫 번째 이제 국민연금인데요. 자, 국민연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입을 하는 거죠. 물론 내가 소득이 없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가입을 연기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소득이 있고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하신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떠나서 그러면 의무적으로 내가 국민연금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과연 내가 얼마나 받을지, 얼마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내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지,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좀 없었어요. 제가 한번 제 거를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얼마를 과연 받는지. 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받질 못하더라고요.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아마 저는 이제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납입을 중지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꾸준하게 납입을 계속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납입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평균적으로 오늘 현재 평균적으로 연금을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그 기준을 봤더니 약 월 90만 원 정도가 되신다고 합니다. 예. 약 한 9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적게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 한 90만 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해요. 저도 이제 뭐 앞으로 납입을 더 계속 60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납입할 것들을 계산을 해 보면 지금보다 더 받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제 생각에 그 평균 90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주 많은 돈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고로 40년간 납입을 하고 최고를 많이 내신 분들이 약 한 152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표에 의하면. 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는 최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약 한 152만 원이고 최저는 약 한 32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평균 받으시는 분들이 약 90만 원이라는 거. 그럼 이 90만 원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이 90만 원이라는 의미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제 일반적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뭐 20대 중반 후반에 취업을 해서 뭐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30살부터 납입을 하는 것을 가정해서 40년을 다 채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뭐 이제 좀 직장생활 일찍 하신 여성분들이 납입을 계속 한다 그러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중간에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좀 쉰다거나 그러면 또 그 해에는 중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중지 기간까지 따지면 40년을 다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많이 내야 약 한 30년, 35년 정도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약 한 90만 원 정도를 뭐 받는다고 하면 이 9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한 끼에 뭐 한 7천 원, 뭐 계산하기 편하게 뭐 10,000원이라고 가정할게. 10,000원. 그러면 하루 3끼잖아요. 그럼 하루에 3만 원이에요. 3만 원. 예, 밥 먹는 것만. 예. 예를 드는 겁니다. 자, 3만 원씩 30일이잖아요. 3만 원씩 30일이면 9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밥은 끼니는 해결이 된다. 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은 뭐 굶어 죽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끼니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끼니는. 네.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뭐 식재료, 밥값이 더 올라가겠지만 뭐 국민연금 자체가 그런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더 인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어쨌든 뭐 현재 기준으로는 밥값 정도는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내가 밥값만 해결하면 되냐 이거죠. 은퇴 이후에 내가 30년, 40년 가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 남은 것은 최대한 받은 대출이 껴있는 아파트 한 채하고 국민연금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국민연금. 다행히 이제 내가 대출을 최대한 받은 아파트 한 채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그죠? 왜 다행이냐? 주택연금을 가입을 할 수가 또 있어요.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택연금. 네. 주택을 담보로 또 연금을 받는 거죠. 네. 국민연금도 받고 주택연금도 받고. 네. 이러면 뭐 양쪽에서 받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런데 문제는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주택연금을 지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한 20년 뒤나 돼야지 제가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집값은 괜찮아요. 네. 그런데 만약 20년 뒤에 집값이 폭락을 한다면 집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면 나는 주택연금하고 국민연금 요 두 가지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또 국민연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국민연금밖에. 제가 또 너무 또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아파트 주택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년 뒤이기 때문에. 자, 가까운 이제 일본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도시 이외에 좀 외곽에 있는 주택들은 비어 있는 집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서 정말 도시 안에만 사람이 있고 그 외곽 지역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산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의 폐가 수준, 동네가 다 빈 집이에요. 다 빈 집. 그냥 와서 살으라고 해도 안 와요. 비어 있어요. 그냥 렌트 무료로 무상으로 그냥 렌트를 해준다고 해도 그냥 빈 집이에요. 빈 집.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20년 뒤에 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인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좋잖아요. 그죠? 예, 좋아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연금은 내가 연금으로 65세 이후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 계좌 신청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년 뒤란 얘기죠. 그죠?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괜찮죠.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20년 뒤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예. 그래서 주택연금을 믿고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안 한다면 국민연금 하나만 가지고 그냥 끼니만 때우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끼니만 때우고. 예.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고 끼니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참 든든하죠. 그런데 나는 끼니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도 지금은 내가 회사를 퇴직을 하면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계좌를 열어서 퇴직금을 그쪽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퇴직금도 중간에 해지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연금으로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모자라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이라고 하면 개인형 IRP를 통해서 또 내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개인형 연금을 또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개인형 연금은 종류가 또 많죠. 그죠? 뭐 비과세가 되는 연금도 있을 거고 또는 비과세는 되지는 않지만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도 있을 거고 또 펀드에 투자되는 연금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공시율로 투자되는 연금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또 좀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은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단 국민연금은 끼니는 해결이 되는 이것만으로도 참 든든하죠. 우리나라 복지 국가입니다. 자, 끼니는 해결이 된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20년 뒤에는 지금 당장 국민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좋습니다. 하지만 20년 뒤에는 또는 30년, 40년 뒤에 주택연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열어서
이 IRB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개인형 퇴직연금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연금, 개인연금도 내가 비과세로 할지 아니면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저축으로 할지, 어쨌든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병행을 해서 하시면 정말 나의 노후는 아주 안락하고 경제적으로 프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